햇빛으로 물든 여름날, 미국을 뒤흔든 워터슬라이드 참사. 2016년 8월 7일 미국 캔자스에 위치한 슐리터반 워터파크에서 귀청을 찢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이기구에서 흔히 들리는 흥분의 비명과는 전혀 다른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예고하는 절규였죠. 모두가 시선을 돌린 그곳,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하지 않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슬라이드 안에 맑던 물이 붉게 변해 있었고 그날 워터파크는 더 이상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피로 물든 참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터파크 브랜드 슐리터반은 캔자스에 초대형 워터파크를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슐리터반 캔자스 시티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당시만 해도 매년 최고의 워터파크로 선정되며 영성을 날리던 슐리터반의 새로운 야망이었습니다. 문화와 오락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던 캔자스 지역에선 이 소식이 곧 희망이었고 주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들썩였죠. 그 열기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섰습니다. 주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전례 없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슐리터반이 주 정부의 안전검사 없이 자체 기준으로 놀이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유의 조치였습니다. 규제 없는 자유라는 이름 아래 캔자스는 슐리터반에게 무한 신뢰를 내어준 셈이었습니다. 총 7억 5천만 달러, 호텔, 리조트, 다양한 어트랙션이 포함된 대형 복합시설을 꿈꾸던 슐리터반의 야망은 미국 경제를 강타한 2007년의 금융위기로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시장이 흔들렸고 슐리터반 역시 예산을 1억 8천만 달러로 급감시키며 필사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5일 슐리터반 워터파크 캔자스 시티가 문을 엽니다. 하지만 축소된 규모 탓에 반응은 미지근했고 기대와는 정반대로 운영 초반부터 적자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 경영진은 모두를 놀라게 할 카드 한 장을 꺼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자. 그렇게 태어난 이름이 페어릭트, 독일어로 미쳤다는 뜻입니다. 높이 51m, 시속 110km, 웬만한 롤러코스터보다 더 높은 데서 더 빠르게 떨어지는 이 슬라이드는 워터슬라이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 워터파크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 에버랜드의 썬더풀스가 20m에 시속 70km, 롯데의 자이언트붐은 21m에 60km. 그야말로 다른 파원이었죠. 하지만 설계 초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상승 구간에서 튜브가 공중으로 이륙하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죠. 이 문제는 설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었지만 공기를 빼듯 빠르게 일정을 줄이길 원했던 경영진은 단 5주 만에 설계를 마무리하라며 개발팀을 몰아붙입니다. 결국 튜브의 무게를 45kg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임시 방편을 선택했고 외부 프레임을 덧대어 겨우 시험 운행을 통과시켰습니다. 2014년 7월 10일 13개월의 지연 끝에 페어릭트는 드디어 공식 개장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개장 초기에도 튜브가 공중으로 솟구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운영진은 튜브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한 문제없다는 해석 아래 슬라이드 상단에 보호망을 설치하고 무리하게 운영을 시작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야. 이건 워터 슬라이드가 아니라 수중 롤러코스터야. 외부 전문가들은 최소 16세 이상, 특정 체중 이상만 탑승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무시하고 키 137cm 이상, 2두 3인 탑승에 총 무게 181kg 이상이라는 모호한 기준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탈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국민들은 당연히 믿었습니다. 슐리터반은 워터파크계의 명가였고 당시 캔자스 주지사 샘 브라운 백도 이 슬라이드를 체험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언론은 캔자스의 새로운 상징이라며 열띤 보도를 이어갔고 매일같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승객의 몸무게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실제로 무게 미달인 상태로 튜브가 출발하는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튜브가 하늘로 튀어올라 안전망과 충돌하거나 승객이 외상을 입는 사고가 반복되었죠. 두개골 충격, 디스크 손상, 뇌진탕, 회사는 이 모든 사고를 은폐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8월 7일 끔찍한 비극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캔자스 하원 의원 스콧 슈어브는 가족과 함께 슐리 터반을 방문했습니다. 두 아들 12살 네이선과 2살 케일럽은 페어릭트에 줄을 섰고 직원은 형과 동생을 따로 태워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먼저 네이선이 내려가고 케일럽은 2명의 여성과 함께 탑승하게 됩니다. 배치 순서는 이랬습니다. 뒷좌석에 127kg, 가운데에 89kg.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보호망이 들려 올라가며 그 아래 노출된 철제 지지 구조물이 튜브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그리고 그 철제는 케일럽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아래에서 기다리던 형 네이선은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엄마, 케일럽 머리가 없어졌어. 부모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자 직원들과 시민들이 그들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막아섰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의 참혹한 시신을 직접 봐선 안 된다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케일럽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붉게 물든 슬라이드 아래에 잠겨 있었고 함께 탔던 여성들은 얼굴뼈가 으스러진 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스콧 슈어브는 국회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미 11건의 부상사고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슐리 터반은 이를 모두 덮어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과도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마찰 패드가 마모되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구조팀은 수리를 요청했지만 운영 중단은 수익 감소라는 이유로 묵살당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가벼운 사람을 가운데 태우라는 규정조차 그 누구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규칙이라도 지켜졌더라면 케일럽은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분노한 스콧 슈어브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슐리 터반은 $2,000만 합의금을 지불하며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페어리트는 완전히 철거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다큐멘터리 장면을 실제 영상처럼 제시하며 재판을 이끌었던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당시 캔자스에는 ASTM 기준을 강제하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결국 케일럽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 어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과 독일의 검사기관들은 시속 100km 이상, 경사각 45도 이상인 워터슬라이드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었고 사실상 신설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날 밤 캔자스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 아이의 미소는 영영 사라졌고 한 가정의 시간은 그날로 멈춰버렸습니다.